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자 미스터 스푼입니다. 오늘은 BRC에 참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오전 6시 16분인데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버텨보다가 애매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선 BRC가 뭔데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까지 크게 유명한 이름은 아니에요. 지스타는 다들 들어보셨죠? 게임 박람회, 게임 전시회 정도로 불리는데 그 지스타의 인디게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디가 붙어서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규모가 매우 큽니다. 국뽕을 빼고 봐도 인디게임만을 조명하면서 이만한 규모는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은 BRC 후기 겸 소통 영상입니다. 원래 BRC보다 소통의 비중을 좀 더 주려고 했는데 하루 참관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만족했고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BRC 후기 위주의 제 사견을 조금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작년 12월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외출다운 외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건 장을 보거나 하는 정도예요. 그만큼 집에서 나오지 않는 나를 밖으로 끌어내다니 나를 제대로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으르름장을 놓는 마음으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서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샀는데 제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옆좌석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가고 있었어요. 민폐를 끼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옆좌석 남성분이 코를 골며 주무시는 게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게 2,800원이라니 세상이 제대로 미쳤구나 싶은 맛이지만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라는 심정으로 씹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부산역 괜히 한번 찍어봤고요. 그대로 백스코까지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백스코 참 오랜만에 봅니다. BRC가 지스타에게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름에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는 시원해서 뭐 문제 없지만 만약 날 잘못 잡는다면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전 예매로 구입해서 사전 예매 줄을 서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전 예매라고 우선 입장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줄이 빨리 줄진 않아요. 진행위원분의 독단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전 예매 줄과 현장 예매 줄이 결제 카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줄이 줄어드는 속도는 현장 예매나 사전 예매나 같습니다. 줄 서는 동안 사전 예매라고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 현장 예매가 먼저 들어가네 툴툴대는 말을 줄 어딘가에서 들어서 말해봤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보시는 분과 대화를 거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저 같은 내향인에게 꽤 쏠쏠한 장점이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 차례 티켓을 받는 도중에 입장하실게요 라는 소리가 들려서 후다닥 티켓을 받자마자 입장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부스 지도가 있는 종이를 못 받고 줄을 섰더라고요. 뭐 여튼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입지 좋은 곳에 덩치 큰 형님들 부스가 있네요. 스토브와 펄어비스는 정말 꾸준히 인디게임에 서포트를 해주는 기업들 같아요. 펄어비스 출신인 저로서는 뭐 뿌듯합니다. 이날도 펄어비스에서 받은 에코백을 들고 갔었네요. 입장하자마자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BRC가 아니었거든요. 시즌이 시즌인 만큼 야시장 같은 분위기로 연출을 해둬서 오 싶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어두운 곳에 더 익숙한 태양실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반가웠고요. 순수하게 보기에도 예뻤습니다. 다만 영상으로 부스를 촬영할 때 조명빛이 부스 이름을 다소 가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진행 측에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랑달랑 들고 있는데 음료입니다. 이번 참가한 이유 중 첫 번째인 할로 원더밴드 부스 팀분들에게 드릴 음료예요. 따로 반입 금지사항이 적혀있진 않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스낵 코너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소비를 해주는 편이 행사 운영 측에 도움이 되는 터라 저는 그쪽을 선호합니다. 다만 꿀물은 안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사온 거고요. 사람을 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목이 아프면 드시라고 사서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맵이 있는 책자가 있다면 그 부스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한 바퀴 둘러보는 겸 자만추해보자는 생각으로 행사장 내부를 촬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생각이 짧았죠. 우선 부스가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게임이 850개가 된다더니 거짓말 보태서 그걸 다 전시하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작업을 할 땐 안경을 끼는데 밖에선 못나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덕분에 눈뜬 장님 수준의 지각 능력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땐 인사 씻고 다닌다는 오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튼 많은 부스 수, 낮은 시력의 시너지로 자만추 의지를 상실한 저는 밖에 도로 나가서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안에서도 나눠줍니다. 여튼 그렇게 얻은 맵을 보고 해당 부스로 직행했습니다.
이 부스로 마실 것까지 달랑달랑 들고 온 이유는 이 팀 중 한 분이 제 게임을 플레이하시고는 연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플레이어님이신 거죠. 이 팀의 아트 담당이신 얏님입니다. 인사드리고 얏님을 찾으니 곧바로 알아봐 주시며 맞이해 주셨어요. 그 뒤로 음료를 전달해드리니 굿즈를 주섬주섬 챙겨주시며 저를 앉혀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인간과 교류하는 경우 자체가 적은 인간이기도 하고 언제나 제 플레이어님을 뵙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호들갑이 싫지 않고 많이 반가웠습니다. 애초에 목적 중 하나가 만나 뵙는 거였기 때문에 즐겁게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러다 겸사겸사 이 팀의 대표님과 음악 담당 팀원분과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30분째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한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 중이니까 오래 있기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따로 눈치를 주신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 팀의 게임은 할로 원더밴드라는 리듬 게임인데요. 정말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특히 리듬 게임에 입문한다든지 몇 번 해봤지만 깊게 파진 않았다는 분들에게 추천입니다. 세 분이서 작업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 퀄리티예요. 이전에 이 게임의 데모를 이미 플레이했었는데 리듬 게임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벽을 느꼈습니다. 독보적인 스타일 아트와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이야기의 찰떡으로 어울리는 음악에 그걸 멋지게 구현해내는 시스템들까지 정말 귀여운 게임이니까요. 꼭 데모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지 난이도는 캐릭터와 음악을 감상하며 즐겨주시고 난이도가 해금되면 꼭 다시 해보세요. 노말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입니다. 여튼 부스를 나와서 얀님이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며 추천해주신 레인98이라는 게임 부스로 가봤습니다. 일본에서 물 건너온 팀인데 아무래도 제 게임이 딥하기 때문에 제 취향이 딥할 거라 생각하신 얀님께서 딥해 보이는 이 게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이미 곰팡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 입맛은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편식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애초에 목적 중 하나가 이런 시장 조사의 성격도 있었으니까요. 서사 위주의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전시한단 말이지? 붕붕거리는 요란한 소음에 북적거리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몰입을 유지시킨다는 걸까 싶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 일본인 직원께서 매우 유창한 한국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한국 유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분 기다리니 자리가 생겨 데모를 플레이했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짧게 설명드리자면 내용 자체가 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딥하게 다가오지 않는 게임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풀보이스 더빙, 일러스트 등이 딥한 분위기를 딱 좋게 잡아줍니다. 제 게임에는 없는 요소들이죠.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다만 상당히 일본 감성이라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끝까지 플레이를 했습니다. 퀄리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역 관련 따로 보완할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따로 피드백 해드린 후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몰입은 되다 말다 했습니다.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 환경의 한계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더빙과 일러스트 덕에 잘 끌어왔지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조용히 해볼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아쉬운 게 아니라 환경이 아쉬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어디 가보지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BIC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입장의 사람의 경험을 추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스탬프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X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들의 부스를 돌며 플레이해볼 생각이었는데 계획을 바꾼 거죠. 애초에 대뜸 X에서 배웠습니다. 전 개발자 누군데요? 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벤트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스팀 찜하기를 등록하거나 등등 수행해서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 추첨 음모권으로 바꿔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사실 주최 측이 원하는 대로 부스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휘둘린다고 나쁠 건 또 없어요. 그래서 딱히 거부감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스를 가야 하지 싶은 분들에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소개해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다만 약간의 피드백이 있는데 체험 시 받는 스탬프 종류를 나눠놨더라고요. 이러면 스탬프를 모으려는 관광객의 동선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스탬프를 모으려다 보니까 도는 부스만 돌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누지 않고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관람객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물론 나는 이미 게임 취향이 확고하다 하는 분들은 나만의 루트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여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아니라 스탬프를 주는 부스 중 장르가 제 취향 방어선 내에 있는 아무 게임이나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철저하게 인디게임에 입문하는 BRC 첫 경험자의 루트를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들른 다음 부스는 로렌스 기행운입니다.
이 뭐지 이거 싶은 그래픽이 진짜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를 감상하는 중간중간 적절히 게임적 요소들이 등장하는 식의 게임처럼 보였고요. 그러니 메인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게임은 약간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스토리텔링 체급이 말이 안 됩니다. 언더테일의 파피루스 아시나요? 그 파피루스가 최고로 하이한 상태로 대본을 쓰면 이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했냐? 꽝이었냐? 아니요. 하다 말았습니다. 왜냐?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을 기준으로 스팀에서 플레이 가능한 챕터 1부터 쭉 플레이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챕터 2부터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게임을 했는데 10분 했을 즈음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만했습니다. 챕터 1이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냥 개발자분에게 이거 스팀에서 챕터 1부터 플레이할 수 있는 거 맞냐? 재차 확인을 받고 부스를 나섰습니다. 작업이 손에 안 잡힐 때 쭉 몰아서 플레이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러스타운이라는 게임에 가봤습니다. 이 게임은 데모 부스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체험할 수 있어서 앉은 부스입니다. 개발자분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서사 게임에 잠입물을 버무려 놨다입니다. 실제로 플레이해본 게임은 저 말 그대로였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약간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데모라서 그럴 수 있는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도 관련 피드백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면서 그냥저냥 무난하네 하고 플레이를 마쳤는데 1시간 15분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냥저냥 무난하네 라는 마인드로 재밌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체감은 30분 정도였는데 말이죠. 누구한테 추천할 수 있느냐? 당장은 쉽지 않았지만 피드백 수집하고 보완해서 나오면 어떨지 궁금한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깜빡하고 못 드린 피드백도 있는데 이제야 기억이 나서 아쉽네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개발자분들 또한 보실 수도 있는데 데모 플레이 타임을 30분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 체험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이면 다른 게임 2개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 부스의 경우 데모를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플레이 후 마무리하시면 스탬프를 찍어주시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안내를 안 해주셨어요. 인지하고 계셨는데 저만 안내를 깜빡하신 걸 수도 있고요. 그 덕에 오늘 하루 철저한 인디 뉴비이자 BRC 첫 방문객인 저는 스탬프를 위해서 1시간 15분 동안 클리어할 때까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점 역시 부스 체험 후 말씀드렸어요. 여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쯤 되니 출출해져서 스낵 코너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큰 무대인데 이때 잠깐 쉬는 타임이었어요. 공연을 하고 그러는 자리라기보다는 추첨이나 수상 등의 행사를 하는 무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스낵 코너. 이날은 이런 라인업이었는데요. 저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가격이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행사까지 굳이 와서 팔아주시는 거라 감사합니다 정도의 의미로 몇천 원 더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낼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스낵 코너도 BRC를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이고 수익이 날수록 다음 해에 참가하는 스낵 코너 라인업이 화려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양이 좀 적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제가 많이 못 먹는다고 하니 떡을 오목으로 좀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적당히 양 조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한 컵을 다 못 먹을 만큼 나약하진 않은데 콜라와 함께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탄산배가 진짜 엄청 많이 차고 쉽게 안 꺼져요. 노가다 할 때 뚝배기 3개를 먹던 시절인데 그때도 콜라 한 캔 먹으면 힘들었습니다. 맛은 무난하게 맛있는 시장떡볶이였어요. 매콤하고 짭짤한 맛보단 달달한 시장떡볶이 양념이었고 떡과 어묵을 방금 새로 푸셔서 간이 충분히 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결국 콜라는 남아서 화장실에서 버린 후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먹고 나서 한 게임은 연무입니다. 이 게임도 데모고 성인 게임이라 플레이 화면은 찍지 않았습니다. 추리 게임입니다. 해보니까 19금 먹으신 이유가 피표현 때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좀 강단 있는 상태이라 멋집니다. 한국에서 19금 게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를 표현하는 게임은 사물이나 그림자로 가리거나 앵글이 잘 보이지 않게 잡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19세 이용과 판정을 받는 것을 우회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빠꾸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왕 19 먹은 김에 리미터 풀고 각 잡고 고호한 건 아닙니다. 딱 작품을 위한 정도의 표현이고 이걸 타협하고 무르기 싫어서 19 딱지를 업고 개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고어를 싫어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그런 저도 거부감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살짝만 수정해도 19를 우회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작품성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스탠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 기대 없이 들어간 부스였는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프닝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그 뒤로도 연출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끝나고 제가 이 연출 퀄리티를 엔딩까지 유지할 생각이냐고 여쭤볼 정도였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추리 게임은 보통 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게임은 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개발진이 이 게임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였습니다. 감명받았어요. 시나리오가 어떨지는 미지수지만 연출하시는 것만 봐도 뭐 열심히 쓰시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리 트렌디한 스타일은 아니고 클래식한 타입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전으로 넘어가는 완전 클래식은 또 아니고요. 정출이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베이토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하려고 보니까 외국인 개발자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 게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쭤보니 갑자기 옆에 분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찾아보기 힘든 로컬 멀티입니다. 한 기기에서 여러 명이 플레이하는 구조예요. 그렇게 저는 개발자가 아닌 처음 뵙는 남성분에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며 게임을 했습니다. 애초에 개발자들이 그분에게 던지더라고요. 한국어로 설명 좀 해달라고. 게임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잡은 물고기를 무기로 만들어서 배 위에 스폰되는 물고기 괴물을 물리치면 그 물고기가 드롭하는 초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캐릭터를 강화하고 더 강한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렇게 게임 한 판을 마치고 따로 개발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개발자분이 프랑스인이라 서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서로의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긴 거죠. 듣다 못한 개발자분이 타이핑으로 얘기하자고 제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미안, 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고 싶은 말을 타이핑해 줄래? 그래서 저도 제가 한 말을 타이핑하려니까 아니 프랑스 노트북인 거예요. 키보드 배열이 달랐습니다. A가 A 위치에 없는 그런 키보드예요. 제가 경악하고 있었더니 웃으면서 옆에서 Welcome to France 이러더라고요. 서로 웃긴 상황이라 웃다가 제가 또박또박 워드마다 끊어서 말을 해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스팀 페이지는 없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다. 프렌드 슬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등 이야기를 나누고 굿럭 따봉을 날려주며 헤어졌습니다. 약간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상대로 영어는커녕 말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는 건 상황이라서요. 안 그래도 한국어 어휘력도 낮아진 상태인데 영어가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말 좀 해야겠다고 느낀 부스였습니다. 물론 게임도 재밌게 했습니다. 낙서하면 스탬프 찍어주는 이벤트 부스도 있길래 낙서 한번 했고요. BRC 국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카메라를 못 다루는지 볼 수 있네요. 평생 다룬 카메라보다 게임 엔진 안에서 옮긴 카메라가 더 많은 인간이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구경하다가 펜이랑 노트 정도만 샀어요. 쓸 일은 잘 없지 싶은데 그냥 BRC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 무대에서 뭔가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 만난 게임은 어둠비입니다. 대학교 졸업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찾은 건 아니고 우연히 앉았습니다. 사실 대학교 팀 게임은 플레이하다 보면 티가 납니다. 하지만 만약 대학교 팀이라고 느낀 팀이 대학교 팀이 아니다? 큰 사고죠. 그래서 함부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스는 아예 대학교 이름을 박아둬서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공포 게임이고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는 기믹을 사용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다들 떠오르는 게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리틀 나이트메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사이드를 가장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졸업작품이 좋은 게임이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니까요. 그런 것 치고도 꽤 괜찮게 했습니다. 너무 짧은 게 아쉬웠어요. 물론 대학생 작품이라 착한 눈깔로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들어보니 거의 4개월 정도 만에 만들었더라고요. 규모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4개월이면 실무에서 프로토타입 나오는 시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꽤 좋은 퀄리티였습니다. 물론 떠오르는 피드백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실무자도 아닌 게 아는 체 한다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우선 저도 개발자임을 밝히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안 하는 상황이면 굳이 안 밝히고요. 벼슬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팀 중 한 분에게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제가 개발자라고 하니 뭔가 팀원분들이 다 모여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그림이 되어서 이런저런 말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무자한테 뭐라도 더 건져가려는 대학생이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한 말 중에 태반은 이미 들었을 말인데도 잘 들어주시는 걸 보니 작품이 때깔 좋게 잘 빠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서 처음 나온 피드백들도 있었던 듯 보였고요. 개발이 끝나면 스토브에 나온다고 하시니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가격을 붙이고 나오면 아무래도 상품으로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세상은 냉혹합니다. 응원하게 되네요. 그렇게 다음 게임 엔들레스 호텔 부스에 앉았는데 여기도 대학교 팀이었어요. 8번 출구류 공포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8번 출구류가 개발에 손이 가장 적게 가는 게임 태그 중 하나인 만큼 이런 모습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아까 팀과 다르게 대학팀인 줄 모르고 앉아서 플레이했는데 아무래도 대학팀 티가 났습니다.
사실 8번 출구류 게임은 피드백해줄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구조가 워낙 단순하고 게임으로서 공통적인 기능 외에는 뭐 잘 없죠. 그래도 플레이하며 떠오른 피드백들을 해드렸습니다. 이 학생분도 개발자라고 하니 뭔가 아주 살짝 헛하는 분위기이셨는데요. 개발자라고 뭐 혼을 낸다거나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대학팀 분들은 저 이외에도 개발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실 땐 경청하되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팀은 특이하게 팀원분 중 이상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 하네요. 숭배해드렸습니다. 만듦새가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보여서 어찌된 영문인고 하니 개발 인력들이 차례로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듯합니다. 실제로 이동 방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군대 간 친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 자기도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 뒤로는 아까 다시 찾는다고 했던 할로 원더밴드 부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얀님이 그려주신 팬아트입니다. 이번 VRC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한참 이야기하다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재빠르게 탈출했습니다. 사실은 더 일찍 나와서 여유롭게 이동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오래 머물렀어요. 밥은 먹어야죠. 부산역 근처 식당인 고등어 연구소입니다. 부산역과 가까이 있어서 부산 들를 때 몇 번 갔습니다. 맛은 뭐 추천해서 욕먹을 정도는 아니고 들를 때마다 대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밥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날 고갈비 덮밥을 주문했고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얼른 먹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먹다가 한번 사례가 크게 들렸습니다. 오픈 키친이라 일하시는 분이 걱정스레 쳐다보시는 게 느껴져서 대가리 쳐받고 먹었어요. 이러다 체하겠다 싶은 속도로 식사를 마치고 열차에 탔습니다. 도착해서는 성심당에서 튀김소보로를 샀어요. 이제 저도 대전 시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방금 버스가 출발하고 16분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비를 계산해봤더니 예상 요금이 9,600원이 나왔어요.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을 몇 개 못했어요. 게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상당했어요. 북적북적까지는 아니지만 엔간하면 한 게임당 5분에서 10분은 기다려야 할 정도였고 돌아다니는 지인을 이 행사장에서 소통 없이 찾는다고 가정하면 서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스타 생각하면 게임 전시회로서는 딱 이상적인 범위 안에 드는 규모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보다도 훨씬 재밌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행사의 규모가 훨씬 커졌구나 싶었어요. 저도 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즐길 줄 몰랐어요. 인디가 인디지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저도 인디인데 말이죠.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던 얀님도 첫 관람에 대해서 기대 없이 방문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어필을 위해서 인용해봤습니다. 정말로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퀄리티가 아쉬운 게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BRC가 수많은 인디 중 선별된 인디들이 전시되는 장소인 만큼 이번에 저처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아무 곳이나 앉아도 꽤 나쁘지 않게 즐기실 수 있고 미리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방문할 부스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사실상 실패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감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게임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BRC는 약간 숨은 보석 찾기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체험한 BRC는 숨은 보석 찾기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안 숨어 있고 널려 있어요. 그냥 오셔서 내 입맛에 맞게 미리 한번 훑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 게임만 한 바퀴 돌아도 시간이 모자라실 겁니다. 물론 이번 해가 유독 라인업이 좋았을 수도 있죠. 매년 다른 팀들이 참가하니까요. 하지만 인디의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차 카멜레온 같은 이레귤러에 낚여서 유입되든 취업 자리가 막혀서 자기 팀을 꾸리든 혹은 처음부터 인디의 뜻을 품었든 간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절대적인 공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평균점은 어찌 될지 몰라도 절대적인 고품질 인디 게임의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의 BRC도 기대가 되고요. 사실 최근 열리는 지스타 가보신 분들은 뭐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 북적북적 많고 유명인들 코스프레 하신 분들 등등 오고 뭐 많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즐겼다는 느낌은 못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BRC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 없이 순수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뭐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BRC를 순수 재미 면에서 지스타보다 위로 쳤었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확실해졌습니다. BRC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BRC 검색하면 팬이 나와요. 팬은 이겨야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QA를 받았는데 이 영상에 넣기에 다소 핀트가 안 맞아서 넣진 않았어요.
차기작 소개 영상을 만들 예정이 있어서 받은 질문들은 거기 녹이도록 하겠는데, 펀딩 예정이 언제냐 하는 질문은 그때 대답드리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지금으로서는 10월을 생각 중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자금이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서 향후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추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 10월 예정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떠들었네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